안녕하세요. 독서토론 지도자 양성과정을 진행할 이승화입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6차시 경쟁식 토론, 대립 토론, 찬반 토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초반에 이 독서 토론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격이 모두 드러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오늘은 이 디베이트 영역의 이제 토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눴을 때 이런 디베이트 성격이 있는 경쟁식 독서 토론, 그리고 그 나머지 비경쟁식 독서 토론이라고 해서 구분을 짓기도 해요. 그래서 편하게 책 이야기하는 것과 대립각을 만들어서 논리적인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을 결을 이렇게 나누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디베이트 성향의 독서 토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우선 책 독서 토론 내에서도 이제 책 자체가 이런 논쟁하기 좋게 된 시리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는 건데, 경쟁식 토론 형식에 맞추어서 구성이 된,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들, 딱 대립각이 세워진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 식으로 구성된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토론 쪽 요소를 뽑아낸, 이런 대립적 요소를 뽑아낸 그런 구성책들이 또 이제 성인 책들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찬반 토론 자리를 만들지 않더라도 책을 읽으면서 대립되는 생각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거죠. 그 외에는 토론할 수 있는 주제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간략하게 일부러 다루고 있기도 한 책들, 그 책들을 통해서 이제 일부 요소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읽고 쓰기라는 책을 통해서는 게임 중독이 질병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이제 각을 세워서 질문을 만들 수 있고,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이렇게 각을 나눈 질문 뽑아낼 수 있고요. 다음 홍길동전, 우리 익숙한 홍길동전에서도 이 홍길동이 하는 행동이 정의로운가, 결국은 누군가에게서 뺏어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지만 강압적으로 뺏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건데 그것이 옳은 행동인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소설, 이제 고백이란 미스터리 소설에서도 되게 젊은, 그러니까 그냥 어린 학생, 이제 중학교 1학년 이런 어린 학생이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그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설 쭉 이야기지만 거기서 이 소년법 자체에 대해서, 그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는데 거기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라는 식으로 각을 세워서 질문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대놓고 토론하세요 라고 하는 책들과 이렇게 우리가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 요소를 뽑아내는 식으로 독서 토론에서는 두 가지가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쟁식 토론을 하려고 했을 때 책 자체에서 논제를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앞에 책들도 그런 주제가 사실 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토론을 뽑아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료를 또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아예 딱 논쟁용 책, 토론용 책으로 나온 경우는 좌우에 대한 이야기도 다 담겨져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유를 간단히 한번 알아보면, 우선 우리가 토론 주제의 시의성, 지금 따끈따끈한 토론 주제 다루는 것이 이제 동기부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책은 이제 최신 주제를 다루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따끈따끈한 주제도 책이라는 컨텐츠, 이제 미디어 속에 다루어지려면
원고를 써야 되고, 그리고 인쇄하는 과정, 그 디자인이 포함된 과정, 이런 것들 거치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죠. 그리고 출간된 이후에도 뭐 6개월, 1년 지나면 금방 그 주제가 이제 올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을 통해서 뭔가 찬반 토론을 하려고 하면 이거 지금은 이제 핫한 주제가 아닌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드해지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제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루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논쟁 책임다라고 해서 대립되는 입장의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해서 그 내용을 다룬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런 구성을 한 책은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은 다른 책들은 기본적으로 작가 1인의 시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에서는 결국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주장하고, 그리고 누군가 어떤 정보를 설명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쪽의 시각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이야기식으로 풀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호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장르적 한계 때문에 우리 일반 책에서 토론적 요소를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대립각의 이제 논쟁거리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책에서 어떤 걸 뽑아내려고 했을 때는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모두 다루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책은 어떤 일관적으로 메인 테마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메인 테마 내에서 많이 겹쳐요. 되게 디테일하고 사소한 그런 논쟁거리들을 주로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토론거리들을 책에서 찾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의 소재들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거나 그것만으로 어떤 것을 설명하고 내용을 전달하기는 우리가 거의 100페이지 이상의 책을 다루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책은 기본적으로 메인스트림, 이제 커다랗고 거시적인 주제를 다룬다면 우리의 일상 속 그리고 생활 속 토론거리들은 많이 담기가 어렵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이유로 책에서 이제 경쟁식 토론 논제를 찾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이제 나름의 꿀팁으로는, 여러분이 토론 주제를 먼저, 주제에 대한 제한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책에서 우선 찾기보다 경쟁식 대립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토론 주제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좀 연관 지을 수 있는 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나중에 검색하는 방법을 저는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토론하는 주제, 그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의 그런 대립각이 세워진 주제와 그 주제에 맞는 책들을 찾다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다양하게 꼭 한 권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자료 조사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나의 책에서 뭔가 뽑아내서 거기서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그 찬반 토론의 맛을 잘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주제를 거시적으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로서 책을 찾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자주 토론대 심사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기도 하는데, 우선 중학생, 어린 친구들의 토론회에서 가서 이제 심사 요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원고를 바탕으로 평가를 많이 해요. 원고는 나름 토론하기 전에 토론할 그 주제에 대해서 미리 구성하는 원고인데요. 우선 자신의 입장을 이제 미리 알기 전에 찬성과 반대를 모두 정리하는 원고, 아니면 나 입장이 정해진 다음에 내 입장 내에서 준비하는 원고,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대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결국 많은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 능숙하게 토론을 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토론 대회에서 드러나는 이 말하기 부분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전에 생각을 담은 원고들을 바탕으로 기본 평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구나, 탄탄한 준비가 됐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서로 토론 상호작용하는 건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참고를 해서 평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원고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자료를 조사하고 그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 논점을 정하고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는 요소라서 원고를 바탕으로 많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들 토론 지도할 때도 원고 구성을 우선 치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회에서 내가 말 잘하고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고 똑 부러지게 말하고 그걸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것은 아까 어떤 기교적인 면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기본은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인데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능숙하게 뭔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스로 자료를 찾아라. 그래서 자료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참고도서 같은 것들 같이 이제 준비해 주고 친구들이 논문 찾고 이렇게까지는 버거울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자료 조사 그리고 상대방의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좀 새로 혀를 찌르는 그런 창의적인 전략을 활용하기 위한 참고 도서 같은 것들을 주제와 같이 준비해서 그럼 이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럼 이 넓어지는 것 내에서 어떤 친구들 어떤 전략을 보여줄까, 어떤 자료를 조사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부분을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